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주로 시내버스, 광역버스나 전세버스, 고속시외버스와 같은 차량들이 이 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그리고 왜 필요할까요? 먼저 버스 전용차로는 교통 운영 체계 관리의 한 기법인데요. 도로에 파란색 차선을 칠하고 시내 도로 기준으로는 가로변이나 도로 한가운데 중앙버스 전용차로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시내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도로 한가운데 보도를 포함해 버스 정류소까지 추가로 설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내 도로 외에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제일 안쪽 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하고 있고, 평일엔 서울에서부터 안성, 휴일엔 대전의 신탄진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 중입니다. 전용차로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를 통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버스 전용차로는 버스들의 통행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될 시간에는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 자동차는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차로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시내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라면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인승 이상 차량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탑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용차로로 긴급자동차가 긴급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봅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구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한 도로에 도입되면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화물차, 특수차 등이 사용하는 차로와 분리되고 한 차로에 버스 위주로만 통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보통 도로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차량들이 뒤섞여 운행하고 차로수는 정해져 있으며 도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하지만 도로의 모든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체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가 발생하면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버스도 이 사이에 섞이게 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다른 차량들도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겠지만 버스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발휘되는 대중교통인 만큼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수송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수단이고 못해도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알아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이용한 차량 대수는 총 5억 대를 넘고 승용차에 해당하는 소형차는 4억 5천만 대를 넘겼습니다. 여러 버스들이 지나는 경기도 구간 가운데 오산에서 안성 구간 사이에서 소형차만 하루당 최대 20만 대 근접하기까지 하면서 다른 차종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실제로도 이 구간은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기도 해서 시간 지체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시간 지체가 일어나면 노선을 운행하며 영업해야 하는 고속시외버스에겐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월에서 금요일 평일 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을 안성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성시에도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들이 여러 개 새로 마련됨에 따라 버스 통행량도 이에 따라 증가할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보도에서 오산 안성간은 버스 통행 비율 자체가 평일 버스 전용차로 구간 신설 기준에도 적합하다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지난 2024년 6월부로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평일 시행 구간은 안성에서 시작하는 곳으로 연장 변경되면서 오산에서 안성간에서도 다른 차량들의 정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체 통행량은 늘었고 그 가운데 버스들도 많은데 그 많은 버스들이 통행량으로 인한 정체로 시간 지체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면 버스 전용차로 설치로 많은 버스들의 통행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도입으로 버스들의 통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현실적인 단점이나 문제점도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 전용차로는 2017년 중 최초로 도입됐다가 2024년 5월을 끝으로 완전히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초기에는 용인 신갈분기점 인근부터 여주휴게소 인근까지였다가 2000 호법 분기점으로 단축됐다가 끝내 없어졌는데요. 도입 배경에는 2018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지만 정작 버스 통행량 자체가 유지 기준에 미달됐고 버스가 아니라 승합차들이 이용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이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노선 버스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영동고속도로는 실제로도 적은 편이었고 오히려 취지와 맞지 않은 것 같은 모습까지 뒤섞이면서 다른 차로의 정체까지 유발하는 문제까지 제기되자 결국 없어졌습니다. 버스들만 다니게 하는데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져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특히 경기도 쪽의 광역버스가 노선 신설과 차량 증차까지 겹치고 통행량 자체가 많아지자 서울 강남대로 일대 남쪽으로 향하는 전용 차로는 2020년대 들어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노선들과 차량들이 그 경로로 몰렸던 탓입니다. 정작 일반 차로의 정체를 신경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속도를 내서 운행시켜야 할 버스 전용 차로가 한 방향으로 심각한 포화 상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외곽에서 회차를 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면 중심지에서의 버스 노선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아예 최대한 기존에 경유하던 정류소는 유지하되 반대 경로로 운행하거나 버스 전용 차로를 일부분 이용하지 않는 식의 경로로 바꾸는 등 광역버스 노선들에 대한 대대적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버스들의 빠른 이동을 위한다면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돼야겠지만 버스 전용 차로를 어디에서든 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예를 들면 2023년에 총 3억 3천만 대 이상 통행했고 그 가운데 소형은 3억 1천만 대 이상, 대형은 1900만 대 정도에 그쳤습니다. 물론 1900만 대는 버스, 화물차 등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겠지만 어쨌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버스 노선들이 있고 통행량으로 인한 정체가 발생해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 시간 지체를 줄이고 싶어도 절대적으로 경부고속도로만큼의 수많은 버스들이 통행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역시 상습 정체가 몇몇 있는 서울의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서 승용차 통행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